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이란 나라가 골 때리는 게 과일 경쟁, 빈부격차, 미치도 심합니다. 학업부터 시작해서 돈벌이까지 정말 개피곤한 세상이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골 때리는 나라죠, 대한민국. 매일같이 골 때리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더 골 때릴 거예요. 근데 경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경쟁이 나쁜 건 아닌데 쓸데없는 경쟁이 많은 거죠. 쓸모있는 경쟁도 있지만 모든 경쟁이 다 필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빈부격차도 심한데 사실 빈부격차는 자본주의면 다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난제가 바로 빈부격차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제 생각에는요, 사람들한테 욕먹을 수 있는데 빈부격차가 개인적으로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부자들은 잘 사는 거 맞아요. 빈자 힘든 거 맞는데 그래도 가난한 자라고 해도 할 거 다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여행 갈 거 다 가고 최신형 스마트폰 쓰고 배런시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런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아도 할 거 다 하는 나라입니다. 할 거 다 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하면 힘든 건 맞는데 가난해도 정신 차리면 살만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부자만큼 못 사는 건 사실이에요. 항상 부자들을 상류층과 비교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 메타인지하고 살면 가난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메타인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에드워드님 오세요? 오히려 미국 같은 더 힘들 거 미국이 그 빈부격차 끝판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가난해도 집은 있잖아요. 방 한 칸 있잖아. 미국 방 한 칸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왜 그 노숙자 마을에 텐트 치고 살까? 맞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고학력자도 많이 있거든요. 미국은 한번 집이 없으면 영영 집이 없단 말이에요. 한번 지하세계 내려가면 패자부활전이 없어. 더 잔인한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나쁘게 보고 우리나라 해저선이네, 뭐 대한민국 답이 없네, 이민 가야겠네 그런 말 해도 어떻게든 좀 정신 차리고 살면 저는 살만한 나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문제냐면 자꾸 상류층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문제예요. 이게 미디어가 발달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자꾸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적나라하게 나오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여유있게 사는데 난 뭐하고 사는 걸까? 이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악영향이 뭐냐면 좋은 집에 사는 분들, 좋은 말에 사는 분들 얘기가 원래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안 보였죠 이게.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나만 똑바로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좋은 동네 사는 분들이 어떤 아파트나 뭐 내부가 다 공개되잖아요. 저 집 얼마인지도 알고 다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쉽게 보고 한 번만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이게 뭘까? 이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는 거죠. 근데 안 봐야 돼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서민들은 오히려 부자의 삶을 안 봐야 돼. 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사람들 저 사람 삶이 있는 거고 우리들만의 삶이 있다. 분리시켜 봐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일본 사람도 그게 되거든요. 일본 분들은 일본도 잘 사는 데가 보통 미나토가 높은 게 아니야. 오사카 지역하고.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고 나는 저렇게 사는 거.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은 좋은 부부 만나가지고 좋은 환경에 자라가지고 고생 없이 편하게 자라는데 난 이게 뭐야? 처음부터 이렇게 깔고 간다니까 이게.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도 그런 걸 이제 부추기고. 전 제가 말한 대로 좀 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그걸 본다고 해서 그 사람 삶 살 수가 없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카이샤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인드가 아, 저 사람들은 좋은 수저 물려받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건물하고 아파트 받아가지고 고생 안 하고, 나 같으면 맨날 놀겠다. 나 같으면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일도 안 하고 바캉스를 즐기면서 옆에 아가씨 한 명 딱 끼고 놀러 댕기겠다.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부자의 삶을 몰라서 그래. 모르니까 그런 거야. 왜냐? 항상 그 사람의 삶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문제가 가면 부자들은 노는 줄 알아요. 노는 것처럼 자꾸 보여줘. 근데 놀지 않잖아요. 바쁘잖아요, 여러분. 바쁘거든요. 절대 놀게 놔두지 않습니다. 교육도 빡세게 시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요,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고생이야. 대한민국 자체가 경쟁을 해야 돼. 가진 사람은 더 피 터진 경쟁을 해야 돼요. 오히려 밑에 경쟁보다 위의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최상위의 경쟁이 더 치열해. 더 피 터지게 싸우는 거. 근데 우리는 아래 있다 보니까 위에는 경쟁을 볼 일이 없는 거야, 이게. 원래 상위권을 가면 갈수록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아니, 공부도 그렇잖아. 전교 1등, 2등 더 피 터지게 싸운다니까? 밑에 꼴등 하는 데는 몰라. 얘네들이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는지. 0점 몇 점까지 싸운다니까, 이게.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 전교 1등은요, 문제 한 문제 가지고 막 싸운다니까? 근데, 꼴등들은 맨날 틀리다 보니까, 그 문제가 그 문제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이상,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경쟁을 무조건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경쟁이 더 치열하다. 그리고, 빈부격차는, 단 하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부자의 삶이 아니면 우리 부자의 삶을 볼 필요가 없어요. 안 봐야 돼. 내가 잘난 게 아니라면 잘난 사람의 삶 볼 필요가 없어요. 안 보면 돼. 간단합니다. 내가 서민이야. 그럼 난 내 삶에 집중하고 강남에 사는 사람, 수성구 범어동에 사는 사람, 해운대에 사는 사람 안 보면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삶이 있는 거고, 나는 나들의 삶이 있는 거고, 각자의 삶에 집중하고 각자가 추구하는 삶에 전념하면 돼요. 근데 이걸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간판보다 전공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과계열은 서울대라고 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전자, 기계,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신입공채 취업 잘 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공계보다 문과계열 졸업생들이 많으니 백수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서울대 문과는 그래도 괜찮아요. 스카이 문과는 그래도 괜찮아. 같은 문과라고 해도 이분들은 그래도 레벨이 다르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문과 나오신 분들이 좀 자퇴를 많이 해요. 의치 않아서 가려고. 근데 공대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요즘에 공대도 예전 같지 않은데 문과는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저 스카이 나왔으면 저분들 그래도 금융계통이나 아니면 방송국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어. 그래도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잖아요. 스카이란 파워는 아직까지 무시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파워가 약해지긴 했죠. 예전에 비해서. IMF 이전까지는 스카이가 파워가 엄청 셌습니다. 특히 문과 3대장 있었죠. 법대, 경제, 경영, 출세 3가랑. IMF 이전까지는 문과가 파워가 엄청 셌거든요. 오히려 공대보다 파워가 셌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입결 넘버원이 서울대 법대였어요. 서울대 법대. 그래서 출세의 어떤 성공의 지름길이 서울대 법대였습니다. IMF 이전까지만 해도. 근데 IMF 터지고 나서 대졸 채용 같은 거 감소하고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점점 문과의 파워가 확은 아니지만 서서히 내려오긴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났는데 지금은 문과가 그래도 남아있긴 한데 예전 같지는 않죠, 확실히. 그리고 요즘에 스카이 문과 분도 옛날 달라진 게
옛날에는 이제 기업 채용 같은 거 많이 해줬는데 요즘에는 전문직 취업 같은 거 많이 본다고 합니다. 로스쿨 가는 케이스도 있고 뭐 전문직 취업 같은 게 뭐 회계사, 세무사 이런 시험 같은 거 많이 보는데 변리사 같은 거. 예. 스카이브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뭐 대기업이나 좋은데 취업이 안 되니까 머리는 있으니까 암기머리 있으니까 전문직 시험 보자. 예. 그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도 이분들은 낫지. 이분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예. 근데 나머지 대학이 문제지. 나머지 대학이. 나머지 문과가. 그리고 뭐 공대 나와도 무조건 다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공대 나오면 일단 학점이 좋아야 돼. 학점이. 예. 아무리 공대 졸업해도 학점만 안 먹으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보통 공채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전학년 평점이 3.0 이상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점이 밑으면 서류에서 떨군다는 얘기죠. 예. 말이죠 3.0이지 넉넉 잡아서 3.5 이상은 나와줘야 돼. 근데 공대에 3.5 이상 만드는 거 쉽지 않죠. 예, 공대 나오신 분들. 예,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문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지방의 문과는 뭐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예. 특히 여자분들 문과 전공은 좀 말리고 싶어요. 문과 전공은. 예.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로스쿨도 예전 같지 않은 게 로스쿨도 요즘에 어 이제 나와서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해도 이제 메이저 로펌은 정말 들어가기 힘들고 예. 로펌도 요즘에 자리 안 나서 이제 기업 이제 법무팀 같은 데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예. 워낙에 이제 변호사가 많다 보니까. 예. 세무사도 요즘에 많아가지고 뭐 스카이 나온 사람들 아니면 그런 세무법인 같은 데 좀 안 써주잖아 이게. 특히 세무사 같은 게 문제가 뭐냐 이미 고인물들이 있죠. 오래전에 세무사 차리신 분들이 이미 그런 이제 고객들 다 먹어서 비집고 들어갈 데도 없어 이게. 세무사 같은 것도 문제가 뭐냐면 보통 세무사가 뭐 먹고 살아요. 보통 종소세 내는 사업자들 있죠. 예, 소상인분들 그분들 고기 먹고 살거든요. 예. 근데 이미 오래전에 자리한 분들이 그 고객들을 다 확보했어요. 그럼 이미 뒤늦게 들어간 사람은 그러면 뭐 그런 세무 관련 있잖아요. 오더 같은 거 받아내야 되는데 받기 쉽지가 않지 이게. 아무튼 그 앞으로 문과 나오신 분들은 점점 힘들어지니까 전공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앞으로 사무직 티오는 정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가니까 대학 가지 마시고 예, 잘 선택해서 가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